공동 선대위원장이신 우상호 사선위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바다가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강원도 철원이 고향이고 서울 서대문갑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호연 동지는 저하고 그 87년 6월 항쟁할 때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같이 민주화 운동했던 동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지라는 거는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사실 죽음까지 같이 한다 이런 정도의 맹약을 맺은 그런 사이고요. 그때는 내가 강원도 사람인 줄 몰랐어요. 네? 우리 고향 안 따지니까. 근데 나중에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같은 고향이었구나 그때 또 알게 되었고, 지난번에도 한번 왔었죠 여기.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렸는데 우리 한호연 동지 너무 걱정돼서 왔는데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또 물러가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동해시 주민 여러분, 4월 10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여기에 출마한 후보 중에 누가 더 괜찮은 인물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두 개의 기준으로 투표를 하시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생각하시는 분은 기호 2번 이철규 후보를 찍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부족하다, 잘못한 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기호 1번 한호연 후보를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했나요? 잘한 것도 있겠지. 근데 저는 못한 것이 훨씬 많다.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평가. 선거는 평가입니다. 대통령과 현지 국회의원이 잘했냐 못했냐. 그래서 잘했으면 더 밀어주고 못했으면 낙선시키는 거예요. 저는 6번 국회의원 나와서요 2번 떨어지고 4번 됐어요. 2번은 평가를 나쁘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더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내일이 3선이 했어. 그래서 4선인데 뭘 잘못했냐. 첫 번째, 대통령이 너무 오만해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대통령 측근들이 너무 오만해. 권력을 쥐었다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일하라고 권력을 준 것이지 그 권력을 자기 자신을, 측근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국회의원도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어요. 제가 국회의원의 권력을 내 부인을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 내 측근을 위해서 쓰면 바로 심판받고 떨어져요. 그렇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선물 받았는데요,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에요. 역대 대통령 부인들이 명품백 선물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가장 높은 직책에서 대통령을 보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근데 괘씸한 것이 이거예요.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뭐 좀 드릴 게 있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실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대통령실을 나와서 모처에서 만났어. 거기 주소를 줘가지고 그걸 오게 해서 거기서 선물을 받았어. 명백히 고가의 선물을 줄 거라고 해서 알고 가가지고 선물을 받은 거예요.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저희는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아도 처벌받아요. 5만원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아도 사법 처리됩니다. 국회의원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았어. 은밀하게 받았으니까 안 들킬 줄 알았을 텐데 영상이 있고 사진이 있어서 들통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걸렸으면 빨리 돌려줘야지. 빨리 돌려줘야지. 불법인데 선물 돌려주고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선물을 받았어요 라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사과하시는 거 보셨어요?
지금 꼭 숨어가지고 지금 나타나질 않아요. 그 선물 돌려주려니까 선물을 안 돌려주겠대. 왜 안 돌려주냐니까 국가 기록물로 지정해서 보관했대. 명품백이 무슨 국가 기록물이에요. 나 지금 살다가 웃겨가서 아이고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막 화를 내다가 막 웃었어요. 국가 기록물전에서. 참 앞으로 명품시계 명품백은 전부 대한민국의 국가 기록물입니다 여러분. 네, 참 부죽간에 소가 웃을 얘기야. 부죽간에 소가 웃어. 이게 바로 오만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욕하고 떠들어도 나는 지금 대통령 부인이니까 니네들이 날 어떻게 못하겠지. 그래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거 끝나면 또 나타나겠죠? 그래서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오만해. 너무 오만해. 사과도 하지 않고 그 뇌물로 받은 선물 돌려주지도 않는 저런 모습, 이번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유정자와 그의 아내는 국민들이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호 1번 한우현 후보를 찍는 것으로 국민들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강원도 사람이라 원래 누구 욕을 잘 안 해요. 욕하는 걸 싫어해.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 이런 얘기가 안 할 수가 없잖아. 예? 자, 또 최근에 일어난 얘기 보세요.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의 상병이 구명조끼도 안 주고서 물에 들어가라고 해서 물에 들어갔다가 숨졌어요. 그때 소대장 중대장은 안전장비를 좀 지원해 준 상태에서 수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상관한테 부탁했는데, 사단장이 시끄러, 야 우리는 귀신 잡는 해병대에 들어가.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억울한 병사가 수영도 잘하는데 얼마나 불살이 셌으면 떠내려가서 숨졌어요. 그 아버지 엄마가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리 아들을 죽게 한 책임자 처벌을 좀 해달라고. 그럼 그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다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장이야. 그 사단장을 처벌하겠습니다 하고 국방부 장관 결재도 맡았어.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아유 그 별 따른 애인데 걔도 처벌해야 되냐, 아유 걔 인생 종쳤네, 아유 이러고서 결재했어요. 그것이 보고되니까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처벌하지 말라고.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그냥 정신이 없어. 나는 결재했는데 다시 보려고 결재 취소. 그러니까 이 수사를 맡았던 대령이 강직한 사람이요. 아니 장관님 결재 받았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이제 처벌하지 말라면 어떡합니까? 야 임마 그냥 덮어. 아니 그래가지고 안전장비를 주셔야 수색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대대장 소대장은 처벌받고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사단장은 처벌을 안 받게 됐어. 이게 국민에게 알려져서 국민들이 분노했고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출국을 금지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방부 장관을 갑자기 퇴직한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고 출국 금지를 풀어서 호주로 도피를 시켜. 이야, 이게 아무리 대통령 권력이라고 범죄자를 벼슬을 줘서 도피를 시켜. 그리고 그 밑에서 국방부 차관한 사람 신범철 씨 충청도에 국회의원 공천을 줬어. 아니 병사가 죽어서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할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도피시키고 차관을 국회의원 공천을 줘요. 권력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아니 범죄자를 처벌해야지. 검찰총장 출신이신데 왜 도피시켰을까요? 이 사람이 공처 수사를 받다가 사실은 나는 결재를 했는데 대통령실에 누구누구가 대통령 뜻이라고 그러면서 처벌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라는 진실이 밝혀질까봐 도피시킨. 야,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 선거할 때 저는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공정하고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유세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유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범죄 혐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출국금지를 풀어줘가면서까지 호주로 도피시킨 것이 공정입니까 여러분?
그 아래 대대장 소대장만 처벌하고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공정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저 오만함, 바로 그것을 심판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하게 하는 것, 그것이 헌법 정신이고 민주주의 정신이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실 박수 한번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에 자기 오른팔인 김경수 전 지사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정도로 정말 핵심 참모예요. 그 사람이 드루킹 사건으로 감옥에 갔을 때 끝까지 많은 사람이 현직에 계실 적에 사면복권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렇게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면을 안 시켰어요. 오히려 자기 참모에게 더 가혹했어요. 그런 것이 대통령이 복무하는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 강서구청장,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요, 강서구청장 하던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가지고 옷을 벗었어. 그래서 재보궐선거를 했어. 근데 참 기가 막힌, 그 사람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생겼는데 그 사람을 특별 사면을 해가지고 다시 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해서 출마를 시켰어요. 이야, 정말 이런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다. 오만한 겁니다. 오만한, 나에게 주어진 권력이니까 이형 대통령 됐으니까 내 권력 내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 오만한 대통령에게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권력은 국민들의 생활의 진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써야 돼요. 자기 측근과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아까도 여기 아까 앞서서 말씀하시는 연단에서 대파한다는 얘기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얘기의 본질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봄철이 되면 채소값이 좀 올라요. 사실은 과일값도 좀 오르게 돼 있어요. 가을에 추수한 거고, 작년에 내기가 있어갖고 사실은 과일 작황이 안 좋아요. 그걸 억지로 떨어뜨리라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은 마트에 가서, 시장에 가서 대통령께서 아이고 이렇게 비싼 대파가 가격이 뛰었으니까 우리 서민들이 생활하시기 굉장히 어렵겠네요. 어떡하죠? 걱정됩니다 라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서민의 어려운 삶을 공감하고 어떻게 하든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모습, 우리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지, 자기가 방문한 하나로마트 그 날짜에 지원금 주고 할인 행사하게 해서 대통령이 갔을 때만 875원의 대파 가격을 보이게 하는 그런 쇼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을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장관 차관 불러갖고 야 방안 좀 내봐,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거니? 라고 골몰하는 그런 대통령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 민생 정책을 원하는 거예요. 마트 가서 875원 그날만 가격 내려가지고 그 많은 국민들한테 내가 가격을 내렸다는 쇼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 얘기하시는 바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깜빡 잊어먹었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 깜빡 잊었어. 네, 대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야, 후보는 한호연 후보예요. 한호연 후보. 네, 한호연. 네, 네. 여기도 호자가 들어가. 호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괜찮아. 네. 그 보면요, 세종대왕이요 3년간 조선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초근무피로 겨울을 나는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곳곳에서 장계가 올라오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눈물을 흘리던 세종대왕이 내 백성들이 이렇게 공공하게 살고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찌 따뜻한 곳에서 내 몸을 누이고 어찌 따뜻한 밥을 먹겠느냐. 당장 경복궁의 뜰에
초막을 치고 1년을 불도 안 떼고 따뜻한 음식을 먹지 않고 1년을 백성들의 아픔을 동참했어. 이런 게 군주의 자세입니다. 이런 게 대통령의 자세. 내가 천막치라고 안 해. 그냥 대통령 관저에서 따뜻하게 살으셔. 마음이라도 아유 지금 장사가 묵호항이 장사가 좀 될까? 상인들은 어떻게 사실까?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손님을 늘게 할까? 또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어떻게 하면 물가를 좀 잡아서 어떻게 하면 금리를 잡아서 고통을 덜어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대통령이 대단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인 이 양반이 대통령 돼갖고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을 했어요? 인수위 시절에 4년 5년간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건가를 계획을 짜야 되는 그 인수위 시절에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자기 처갓집 땅 근처로 싹 바꿨어. 여러분 여기 동해삼척도 도로 하나 놓고 고속도로 하나 놓고 철도 하나 놓는데 10년 20년 애원해도 안 해주잖아요. 에? 한번 확정된 노선 우리 쪽으로 좀 틀어달라고 해도 안 해주잖아요. 시민들 4만 명 5만 명 저 사인 받아가도 안 해줘요. 대통령 되자마자 자기 처갓집 근처로 처갓집 땅 근처로다가 고속도로를 옮겨 7년 8년 연구하고 확정된 노선을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리사욕을 챙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오만하고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야당이 규정한 거예요. 그냥 트집자 본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잘하면 잘한다고 해요. 내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마워한 게 있어요. 나이를 만 나이로 바꿔줬잖아. 내가 한 살이 줄었어. 네, 이런 거 잘한 거예요. 네? 이런 거 잘하는 거라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해놔.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능했느냐? 정신 차리. 대통령이 열심히 그 문제에 천착하면 조금씩 바꿀 수 있어요. 조금씩 좋아져요. 대통령이 관심을 안 두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대통령 정신 차리게 하려면 집권당을 찍어주면 안 돼요. 야당을 찍어서 어이구야 국민들이 나한테 서운하구나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의사를 듣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어요. 우리 한호연 후보 좀 도와주십사. 한호연 후보와 친하기 때문만 온 게 아니에요. 친하기는 엄청 친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변화되려면 대통령이 변화돼야 되고 대통령이 변화되려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대통령이 들어야 돼요. 측근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무슨 보고를 자꾸 화를 내서. 위정자인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혼낼 수 있는 사람은 측근도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선거에서 매섭게 처리를 들어야만 정신 차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기호 1번 한호연 후보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대통령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민생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서 매가리가 없어 보이죠? 속이 단단해. 실실실 웃고 다닌 것 같죠? 속이 꽉 찬 사람이에요. 정말로 똑똑하고 훌륭하고 아이 뭐 아무나 연대 상대 갑니까? 네. 이가 사실 서울서 더 높은 자리 더 출세할 수 있는데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벌써 몇 년째 이 고생을 하는데 이제는 한번 시켜줄 때 되지 않았어? 정말 그리고요 이런 거예요. 이철규 의원도 뭐 나쁜 사람은 아니야. 국회의원 같이 하니까 나랑 회의도 같이 가고 네? 나쁜 사람을 뽑아줬겠어 지난번에. 근데 대통령 정신 차리게 하려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을 떨어뜨려야 정신 차려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호 1번 한호연 여러분 생각에 시민들 생각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 해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 전체를 변화시켜야죠. 그러려면 대통령에게 경고 사인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이번에 동해삼척에서 기호 1번 한호연 후보를 선택하셔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잡히고 민생이 회복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